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2019년 하반기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2번하고 4번 문항선 및 간단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뭐죠? 1.25부터 1.5배속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전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자, 전적으로 믿으셔야 하고요. 자, 여러분들 농협은행 이번에 이제 문항이 제가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뭐 인적성도 보시고 뭐 NCS죠 보시고 전형 단계로 갈수록 오히려 이 지금 2번, 4번에 대해서 잘 써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칩볼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이 농협은행은 굉장히 좋은 은행이고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업무 강도도 낮고 노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맞뽑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절감시킨다. 네, 그만큼 국제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거나 기본적인 노조, 뭐 워라밸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은행에 꼭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각설하고 이 주노폴로가 말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은 뭐다? 결국에 이 문항의 내재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맨 마지막에 임원 면접 때 그 CEO 경영진의 내리를 딱 때리는 그런 유능한 자소서로 가장 쉽게 면접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원한다. 이미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이제 그 합격 경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이 농협은행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결국에는 2번, 4번이 좀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1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딱 포인트만 딱 찝어줍니다. 지원동기 강의는 이따 여타 제 강의에서 많이 봤을 거고요. 안 보신 분들 보시고, 네. 그리고 이 강의를 이제 보고 난 이유거나 보기 전에도 제가 뭐 그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 관련돼서 이제 무조건 강의를 올렸던 것들, 거기서 이제 농협을 설명하는 것들을 꼭 필수 강의로 준호플로 농협이라는 키워드로 꼭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자, 각설하고, 자, 1번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는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자, 입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 해온 것. 자, 해온 것이 400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자, 지원한 이유는 간결해야 되는 거고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이제 마지막에 한 줄만 쓰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배율을 어떻게 쓴다? 200 쓰다 보니까 이게 300자나 200자 줄어버린다. 여기 250자 되고. 왜냐?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예, 이 지원한 이유랑 내가 하고 싶어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뚜렷한 사람은 한 줄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회사에서 보고할 때도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에 있는 내용, 실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게 10장이 됐든 20장이 됐든 한 단어,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자,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목표가 뚜렷하다 하면 이 지원한 이유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원한 이유랑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간략하게 한 줄에서 많아봤자 2줄 정도로 딱 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고 차라리 입행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을 더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제 강의를 안 하는 3번 같은 경우 여기선 뭘까요? 네, 여기서는 이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한 경험인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해결한 이제 경험을 실제로 어떤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 자, 여기서의 이 해결한 경험은 이 500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100자, 여기 100자 이내. 최대한 550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기 또 400자라고 했지만 400자에서 500자 사이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자, 더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최대한 앞뒤를 줄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 500자가 원하는 건 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한 사례와 뭐 얻은 건 무엇인지 뭐
그 사례 중심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막 200자나 250자로 한다면 이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점을 막 배운 게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200자 이상 쓴다. 탈락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항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그냥 얻은 거는 마지막에 한 줄 정도만 써도 되고 이 경우에서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지원자 본인이 어려움을 처했던 상황. 자, 이건 뭘까요? 그냥 상황적인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구나 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던 거? 액션했던 거. 이겁니다. 책임감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 해결할 때는 무조건 책임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는 키워드, 이 문항의 작성 키워드는 그냥 그 상황 안에서는 내가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되고,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굳이 많이 내 스토리에 넣을 필요가 없다.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내가 책임감 가질 필요도 없었는데 나는 뭐 주도적이고 리드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런 말 해주지 말고요. 그냥 내가 어떤 과업을 할 때는 그게 성공까지 끝까지 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 뭘 해야 되냐?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서 내가 뭐 했던 경험? 해결했던 경험. 별표 3번 치세요. 해결했던 경험을 400자 쓰라는 겁니다. 400자, 400자. 이겁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해결했던 경험을 알고 싶은 거지, 뭐 이 책임감 이런 거 이런 하고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줄 필요는 굳이 없는 거다. 여기서의 역량 평가 점수는 해결한 경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확인해봤고 이런 것도 했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실제로 거의 직접 찾아가서 뭐 교수님도 만나보고 뭐 물어보고 그것도 잘하는 전문가가 내가 찾아가서 진짜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뭐 했던 경험, 액션하고 행동했던 경험을 써주는 겁니다. 자, 아니면 모르겠어서 도서관 가서 책 10권 찾아봤다.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요. 중요한 이제 2번, 4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2번에서 뭘 물어보는 걸까요? 자, 모든 자소서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 농촌의 발전, 방안, 농협은행의 역할,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의 본인의 역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이겁니다. 집에 화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의 본인의 역량을 알고 싶은 거다. 자,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이 역량을 쓰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대부분 뭐다? 농업, 농촌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하는 역할을 막 2, 300자 쓰고 지원자 본인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라고 하지만 실제 여기서 이렇게 준 가이드대로 방안과 역할을 쓰다 보면서 400자, 500자 쓰게 되고 결국 정작 자신의 역량은 200자 정도로 쓰는데 끝날 거다. 자, 여러분들 뜨끔하셨을 텐데요. 자, 이 주노플로도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 지금 이제 이런 가이드도 많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범하는 오류, 분명히 저 내용을 이제 충실하게 써야겠다라고 여기 딱 보여주니까, 근데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은 여기서 물어보는 알고 싶은 게 이 부분이 많이 노출돼야 된다는 걸 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소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농업 노출 발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농업은의 역할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핵심만 딱 파악해서 지금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거 딱 얘기해주고 그거 관련된 그 이 지원자가 어떤 경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500자나 450자나 500자 이상 적혀져야 유능하고 잘 써진 자소서라 파악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재 의도는 새로운 것을 할 필요가 없고요. 현재 농협은행이 농업, 농촌, 즉 농어민들의 발전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들 현황. 자, 농협은행 사이트 가든지 구글링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은행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아마 좀 그 지역 농협에 약간 이 농협은행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좀 큰데 뭐 거기에서 가장 뭐
그 은행들도 각 지역들마다 그 본부장에 있는 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위별로, 영업 본부 단위별로 그 지역의 그 활성화, 그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여수신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자체 사업들이 있을 거다. 근데 특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제 제 이 농협 주노프로 농협 강의 보시면 지역 농협이 최상단에 있다. 이게 이제 농협 지주회사가 결국에는 지역 농협 아래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로 가는 건데요. 자, 그런 구조 안에서 결국에는 그 지역 농협이나 이 농협 금융지주가 원하는 것, 교육 사업이나 실제 농업인의 발전에 사업에도 함으로써 농업인의 발전을 추구한다. 약간 이런 게 사업 개념에 있거든요. 자, 그런 게 결국 농업인들 돈을 많이 벌면 뭐죠? 저축을 농업에 많이 할 거고, 그게 당연히 수신 고객이 많아지고 예적금이 많아지면 그게 뭐다? 은행의 경쟁력이다. 대출, 여신을 많이 하시는 경쟁력이다. 그럼 결국에는 농어민이 실제 많이 발전을 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농촌에서 그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농업을 하고 그런 디지털 농업 같은 걸 하고 그 관련돼서 많이 요즘에 디지털 팜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뭐 과일 제작하는데도 뭐 데이터 활용해가지고 뭐 온도나 이런 거 자동화 시켜주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런 농업에 관련된 농업이나 농협에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체 사업 거기까지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접근은 안 하고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관련돼서 그 사업들의 현황을 봐야 됩니다. 자, 어떤 키워드를 딱 잡고요. 그거 관련돼서 막 파고듭니다. 자, 한 10개 기사를 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걸 하고 있는 현장까지 가본다. 자, 성공 사례 보고요. 아니면 지역 본부에 가서 팜플렛이나 그런 성공 사례들을 또 그런 이제 경영진들의 그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본부에 가면은 그런 거에 대한 팜플렛이 있을 거다. 자, 아니면 농협은행 다니는 이제 선배나 사람이 있으면 그 관련된 농협은행 잡지가 있을 거다. 사내 잡지. 자, 그런 거에서 실제 이런 성공 사례들 잘 그 리포트가 돼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첫 도입 시 언급을 한다. 자, 예를 들면요. 농협은행은 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첫 도입이 딱 이겁니다. 방금 말했던 어떤 사업, 농업인의 발전의 어떤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더 강화해야만 한다. 현재 현황에서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것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 이게 배치세요. 저 또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앞에 200자 이내, 150자 이내 안에서 이미 농업 농촌의 발전 방안과 농협은행의 역할을 150자 이내로, 200자 이내로 딱 압축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짧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의 본인의 역량이 500자가 되는 게 매우 유능한 자소서를 하겠다. 이 자소서를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 지원자는 말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구나. 앞에 요약이 됐고 그거 관련된 아래 역량이 있네. 아주 읽기 편하고 평가하기 좋은 자소서. 이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자소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에 뭘 쓰냐? 결국 자신의 관련 경험에서 지금 이 앞에서 이런 방법으로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언급했던 그런 역량을 써주는데 여기서는 결국 뭐 문제 해결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접근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언급했던 역량 중에 뭐 관련했던 경험들, 그게 뭐 4차 산업혁명도 관련되고요. 뭐 디지털 역량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관련된 내가 대학교 때 뭔가 공모전에서 뭐 이런 관련된 공모전 나가서 이렇게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실제 이런 관련돼서 역량을 쌓았던 경험들을 그냥 간략하게 언급해주면 되는 거다. 뭐 엄청 대단한 경험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연결 안에서 이 사람이 이런 역량 가지고 있구나만 이제 입증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설득력이 있고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요함이나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해내고야만은
나만 어떤 스토리, 내가 마라톤이면은 실제 뭐 20km까지 완주를 해서 이거를 준비해가는 과정, 어쨌든 내가 이런 20km를 완주하는 목표를 세웠고 그 관련돼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 결국 끝까지 해내고야 말았다. 중간에 작심삼일을 끝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목표 지향적인 이런 이야기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져서 제가 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중간중간에 일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이제 잘 파악하셔서 좀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더듬기도 해서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4번. 자, 이 문항은 정말 마지막에 여러분들 살려줄 거다. 자, 주노플로가 경험한 취업은 결국 이 4번 같은 데서 목숨을 걸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스펙이나 다른 그 면접 봤던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았던 편은 아니지만, 이런 문항에서 결국 남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을 내가 다른 뭐 지원 동기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4차 사표면 이게 쓴다고 되는 게임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해도 그렇고 이제 은행에 많은 분들을 취업을 시켰거든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의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자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항을 정말 그 블라인드 면접이나 실제 이 내부에서 그 아예 이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평가하는 요소로 봤을 때 이 문항에서 결국 모든 게 갈려질 거다. 자, 주선표 예언했고요. 그럼 이 문항에서 내재 의도는 뭐냐? 제가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했는데요. 자, 모두 따라하고 자, 입력하세요. 자, 농협의 강점은 기존 수신 여신 관련 수익성, 건전성 관련 못하네요. 의사결정 지표 외에도 농촌 및 지역경제 관련된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금융권에 따른 신한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시중은행도 똑같이 수익성과 건전성 관련 의사결정 지표가 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다 누구나 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 경쟁력은 뭐냐? 뭐 대단한 거 쓸 필요가 없다.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고 알고 싶은 거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본인의 역량을 적어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 관련돼서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쓰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가진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약간 농협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은 뭘까? 고민을 한 지원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수익성과 건전성 관련된 그 여순신 정보도 고객 정보는 모든 시중은행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농협의 강점이 뭘까요? 결국에는 이런 아까 말했던 농협이 이런 지역경제 관련돼서 다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그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활동들, 그리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 고객 관리들, 그 고객이 보다 여수시 대출하고 또 실제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그 여신 대출 사업들, 실제로 그 농민들한테 이런 저리로, 이런 농기구도 지원해주고, 뭐 그런 리스 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련된 농기구 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이든 그런 여수신의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해당 고객들의 뭐가 쌓여있다? 개인 정보나 이런 빅데이터가 쌓여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 피드백들,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거라도 데이터화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겁니다. IT 신규 서비스로 기존 농민들의 고객을 붙들어둘 필요가 있는 거다. 살펴주세요. 자, 여기서의 지원자들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생각의 확장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중수인 분들은 할 수가 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결국 은행권이나 기본적인 금융의 특히 이제 금융권 중에서도 제2금융권, 은행권에서 핵심은 고객입니다. 자, 그 맛도 뻔한 얘기인데 고객 중에서도 어떤 고객이냐? 수신 고객이다. 자, 수신 다른 말로 뭐냐면 여신은 대출이고요. 수신은 뭐다? 예적금입니다. 수신 고객,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제가 국민은행 걸 폰뱅킹 쓴다고 한다면 한 번 국민은행 폰뱅킹을 쓰면 뭐죠? 계속 그걸 쓰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직장생활 한다고 한다면 월급이 뭐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온다. 그럼 300만 원이 그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이 나는 지금 나 혼자 일지 몰라도 100만 명의 사람이 한 달에 자신의 월급이 기업에서 회사가 쏴주는 자신의 월급이 뭐다? 그 월급 통장에 100만 명의 사람이 든다. 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게 적금이면 좀 덜하겠지만 예금으로 만약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수많은 돈은 뭐다? 은행의 경쟁력이다. 그 순간 안에 이걸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바탕으로 예대 마진이나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은행 산업의 근간은 고객이고요. 고객 중에서도 이렇게 예금, 적금, 수신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계속 뭐다? 붙들어 놓을수록 어떤 걸로? 좋은 서비스로. 근데 농협의 강점은 뭐다? 이런 농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 관련된 사업들의 생활에 밀접된 금융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자, 그러면 타 금융사 시중은행 대비 정확하게 농협은행을 짓고 있는 지원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걸 해서 이런 농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금융 상품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걸 바탕으로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니 뭘 해야 된다? 이런 수신 고객을 많이 하는 게 결국 농민의 농협의 경쟁력인데 농협은행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를 결국에는 이런 농촌 및 지역경제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빠르게 타 시중은행 대비 요즘에 IT 관련된 뱅크셀러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KB 하나은행 타 시중은행이 이런 지역 경제 농민들을 뺏어가지 않도록 안 뺏기도록 이런 다른 타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 이런 농민들의 농업 활동을 할 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고객들을 그래서 IT 기반의 서비스 만족감을 줘서 더 뭐 한다? 농협은행의 고객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 농협은행이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탈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그런 거 관점에서 기존의 농협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IT 서비스를 도입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안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기존의 농민들을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농협은행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앞에 이 1번, 2번을 해주면 되는데, 자, 디지털 선도은행이 되기 위한 방안이 결국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서 얘기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권의 경쟁력은 뭐다? 디지털 경영, 디지털 데이터화 된 걸 바탕으로 최고 경영자, CEO나 경영진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모든 여러분들이 현장 영업에 데이터가 정확성이 높게 등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객 정보나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비골 안에다가 이 고객의 특징을 적어 놓는다든지 이 고객은 이런 정도 이런 특징이 있다. 그것도 다 빅데이터 데이터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은행 만약에 농민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디지털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농민이 여수시 대출할 때 보니까 이 농민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실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구분 컬럼화해서 이런 정보까지 추가하면 여수신 컴퓨터한테 좋습니다. 라는 식의 주도적으로 그런 제한도, 시스템 변경에 대한 제한도 해야 되는 거다. 왜냐? 데이터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실제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이런 실제 더 추가된 데이터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해줄 거다? 이겁니다. 예. 이런 데이터가 많을수록 디지털 경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럴 거면 디지털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 및 시스템 그리고 가벼운 애자의 조직 이런 문화들이 받쳐줘야만 하는데요. 해외 및 국내 디지털 경영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하거나 점점 가볍고 빠른 조직의 성공 사례, 뭐 오렌지 라이프 스쿼드 조직을 제가 예자의 스쿼드 조직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 및 스토리를 400자 이상 써주면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디지털 경영 시대에 이런 애자의 조직, 가벼운 조직을 이끌어갈 역량도 있고, 그리고 실제 아니면 이런 디지털 경영을 바탕으로 그런 성공 사례와 비슷한 나도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하면 될 거다. 자, 그게 400자 이상 되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조금 드리려고 약간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핵심은 결국에는 이 초록색이다. 자, 이 초록색에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이 문항을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문항에서는 결국 또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거를 쓰다가 이거를 3, 400자 쓸 게 아니라 결국 그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본인의 역량이 3, 400자 이상이 들어가는 게 400자 이상 들어가는 게 이 문항에서 원하는 방향인 거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고 결국 앞부분에서 이런 디지털 경영,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이 이루는 디지털 경영 아니면 그거와 반대의 급부로 이 농협은행의 강점의 부분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이면 왜 중요한지 농협은행이 지금 농협은행만이 원하는 것 결국 그 농협은행의 농민들을 많이 수신 고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규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을 하고 그거 관련돼서 농민들이 농협은행에 계속 수신 고객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한 현재 원하고 있는 거를 간파를 하고 그거 자체가 수신이 많아질수록 농협은행의 경쟁력 즉 농민들이 저축을 예금 적금을 농협은행에 많이 할수록 그게 농협은행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경쟁력이다. 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이런 거는 좀 보시고요. 네. 네. 힘 빠지네요. 네, 유튜브 주문을 쳐주시고, 예, 구독은 목표기업 일상입니다. 감사합니다.